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익산 상공회의소가 지역기관과 단체 관계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각각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3년 블록을 생산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에 대해 블록 생산량 확대와 선박 건조를 요구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화시는 그동안 지원한 해상 물류비를 중단해 블록 생산 물량과 고용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상공인들과 기관장들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익산 웨스턴 라이프 호텔, 익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원율 시장, 각급 기관 단체장과 상공인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사를 나누며 힘찬 출발을 다졌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익산의 발전이 곧 전북의 발전이다. 익산의 발전은 이 자리에 계신 상공인들이 각자가 성공하시고 잘 돼야 됩니다. 저도 익산의 발전에 더 큰 힘을 보태고. 정원율 시장은 30대 청년 인구 증가를 언급하며 청년 정책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시가 그만큼 젊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저는 앞으로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김원효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저성장과 금융시장 변동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넘기기 위한 혁신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과제로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년 인사회에서는 상공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상공인 부문의 신토성 건설 김용구 회장이 대상을, 관리자 부문의 신젠타 코리아 박희수 이사, 유관기관 부문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김덕호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또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과 한병도 국회의원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상공인들과 기관장들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 지역 인사들이 손을 잡고 인사하며 지역 발전을 다짐합니다. 군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회에는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 상공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려웠던 지난 산업위기를 돌아보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대학교, 그다음 연구기관들과 함께해서 인력 문제랄지 정주여건 문제랄지 교육 문제랄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금리와 고환율, 내수 침체로 기업 환경이 악화된 만큼 이를 넘기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우리의 제조 역량에 디지털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기업 유치는 물론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군산에게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가장 크게
크게 피해본 지역이 우리 군산 새만금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안 되면서 결국은 최근에 AI 주도 국가주도 AI 센터가 전남으로 간 것도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정부 5년 동안 제대로 준비해서 군산의 새로운 도약을 신년 인사회에서는 상공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DS 단서 김종환 대표이사가 상공대상을 수상했고 유한회사 나성희 NT 최성은 대표이사, 미관기획 최지연 대표이사, 벤투스 이규효 대표이사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카길의 그리퓨리나 군산공장 이규태 이사, HD 현대인프라코어 박석원 책임 매니저를 비롯해 모두 6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항 통관장의 특송 화물이 급증하면서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특송 화물은 지난 2024년 706만 건에서 지난해 말 934만 건으로 상승했습니다. 화물이 급증하면서 하루 3만 6천 건을 처리해 통관하는 데 이틀에서 3일 정도 대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관장은 앞으로 물량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5기가와트에 이르는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역 이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규모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도내 정치권은 이를 계기로 이전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 지역 정치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된 사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3건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조 7,511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고용 창출은 2,241명이 기대됩니다. 시는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친기업 1인 2사 후견 인재를 운영하고 기업 지원 QR코드 기반 실시간 소통 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익산 29개 읍면동 가운데 모현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삼성동이 9개월 만에 3만 명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동은 지난해 3월 3만 명선이 무너졌지만 익산 부송 대시양 아파트 단지 입주로 지난달 말 기준 3만 14명을 기록했습니다. 삼성동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29개 읍면동 가운데 가장 많은 512명이 증가했습니다. 삼성동 인구가 대폭 늘어난 데는 745가구 규모의 부송대시양 아파트 단지 입주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북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최종적으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적용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53억 원입니다. 출국금지를 해제하려면 체납액 전액 또는 일부를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전북의 경제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부가가치가 선순환되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은 30년 동안 외부 자본과 기업, 이벤트에 의존하는 외발적 발전 전략에 기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수출 실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입찰과 지역인재 적극 중용, 전북형 스타기업 100개 이상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의 주택보급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도내 주택보급률은 110%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102.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이 116.4%로 가장 높고 익산 115.5% 순입니다. 가장 낮은 진안은 102.5%, 전주는 10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해온 해상물류비가 올해부터 중단되면서 블록 생산 물량과 고용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재가동 첫 해 6만 4천 톤을 시작으로 3년 동안 모두 25만 4천 톤의 선박용 블록을 생산했습니다. 이 블록들은 울산 조선소로 납품됐고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는 3년 동안 300억 원의 해상 물류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물류비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에 전면 재가동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지원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물류비의 40%만 부담해온 현대중공업은 지자체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도 올해 10만 톤 생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지자체 지원에 관계없이 쪽에 생산은 꾸준히 할 거고 올해는 또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물량은 꾸준히 10만 톤 이상으로 계속 하긴 갈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는 한때 15곳이었지만 지난해 한 곳이 줄어 현재는 14곳이 남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은 과거 가동 중단을 겪은 경험 탓에 생산 물량 축소는 물론 단가 인하 압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자기들 그 로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과거처럼 또 일순간 그렇게 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은 불안해라 하시죠.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량 배정 확대와 전면 가동을 위해 현대중공업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류비 지원이 끊긴 군산조선소. 안정적인 물량 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전북도와 군산시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 만석동의 한 가금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도내 3번째, 전국적으로 32번째 확진입니다. 도는 항원 검출 직후 초동 대응팀을 농가로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사육 가금류 6만 3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가금농장 30곳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1호를 운영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익산 부송대시양 아파트 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11호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11호는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공간입니다. 시는 현재 11곳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의대 경쟁률이 줄어든 반면 원광대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종로학원이 내년도 의대 정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 의대는 58명 모집에 223명이 지원해 3.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4.3대 1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원광대 의대는 13명 모집에 79명이 지원해 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익산시가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를 올해에도 50% 감면합니다. 시는 오늘 12월까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연간 5,500명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1억 5천만 원 규모의 영농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함열분소와 동부분소, 남부분소, 북부분소 등 4곳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취급하는 특수 연구시설입니다. 질병관리청 허가를 받은 연구시설은 지난 2024년 12월에 준공된 도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연구동에 있습니다. 이곳은 병원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정한 엄격한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전주시는 시공자 선정과 감리자 지정, 안전관리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개발사인 자광은 6조 원가량을 들여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의 관광 전망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주상복합 아파트 10개 동, 복합 쇼핑몰 등을 2030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자광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분에 대해 공공기여로 2,52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북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기가와트 조성의 첫 단계인 고창 0.2기가와트 해역의 사업 시행자로 서남권 윈드파워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규모로 사업 시행자에게는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해역은 지난해 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곳으로 풍력 발전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전북경찰청은 6일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는 통보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장에 경찰특공대와 형사들이 출동해 폭발물 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위험한 물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공동모금회는 6일 기준 조성된 성금은 97억 원, 온도는 84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억 원, 온도는 25도 가까이 높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116억 1천만 원으로 지난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새해를 맞아 군산과 익산 등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 행정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오늘 7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12일에 익산시, 23일 군산시 방문을 끝으로 14개 시군 전역을 돌게 됩니다. 김 지사는 도정 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도정 주요 성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답변할 예정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읍면동 신년 대화에 나섭니다. 강임준 시장은 내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신년대화를 진행합니다. 이번 신년대화는 시민들의 일상 속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체감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시는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줄이고 소통 중심 일정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면접 정장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구직 청년입니다. 대여 품목은 면접에 필요한 정장 상하의와 셔츠, 넥타이, 벨트, 구두 등으로 대여일로부터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는 연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군산시가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시민평가단을 모집해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시민평가단은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며 군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이리동 로터리클럽 회원 30여 명이 오늘 취약 가구를 돌며 총 400만 원 상당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회원들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반찬을 지원하는 등 사례별 맞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금호 MB텍이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명문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 명문기업은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중소 중견기업 모임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익산, 군산을 포함한 도내 서부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목요일 익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